경험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경험을 많이 얻은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론 바탕이 아니어도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 아주 무섭구나라는 거를 사실 몸으로 이제 깨달은 분들이 많거든요. 육감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특히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 안 왔는데 여기서 돈 많이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위험하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오로지 상승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상승할 거다 계속. 그러면 이제 이때 무리한 투자가 나오게 되죠. 무리한.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하락장으로 갔을 때 사실은 여기서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었으면 이제 여기서 좀 물리더라도 이게 만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거를 다 투자 물건에 보유하고 있게 되면 진짜 여기서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기준들을 좀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아파텔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분양권이 막 난리 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과연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어느 순간에 확 죽는 거를 딱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들어가도 잠깐만 벌고 나오거나. 사실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들어갔다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나올 수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부분. 그리고 주택 시장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뭘 계속 사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이 이제 굉장히 자리 잡고 있죠.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을 대비를 진짜 하셔야 돼요. 하락장에 대한 대비.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좀 늦긴 했어요. 지금 이제 막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싸게 막 팔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딜레마죠.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여기서 싸게 팔아서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포지션 정리를 못하고 계속 들고만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좀 정리를 하고 하락장은 좀 대비를 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서 보면 황금밭이 진짜 펼쳐져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 상상이 안 돼서. 그냥 황금밭이에요, 밭. 그때는 제가 이제 돈만 있으면 그냥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죠. 규제도 없어요. 규제도 없어. 그때는 오히려 막 혜택이 막 널려 있죠. 양도세 막 면제도 있고 취득세도 어떨 때는 심한 거는 막 취득세도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 뭐 4%만 낸다고 해도 막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취득세 없어요. 없는 것도 생긴다고. 양도세 없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분양하는 거는 중도금 이자, 무이자. 그 확장비 무료. 그 이제 좀 미분양 난 것들 살 때는 뭐 이자 지원, 이자를 대신 내주고 뭐 잔금도 막 뒤로 내주고 막 온갖 혜택이 넘쳐지고 싸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갭 투자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2014년, 15년 이때쯤 보면 딱 붙어 있죠. 좀 심한 데는 500만 원 무피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게 진짜 수도권에 수두룩했거든요. 서울도 500갭에 샀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이제 넘쳐나는 시장이 와요. 그거를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대비해서 쓸어 담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지금 무리해 놓으면 뭐가 문제냐. 이때 내 걸 팔고 이제 현금이 있어야 사잖아요. 팔 수가 없다니까. 내 걸 정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기회가 와도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에 사과를 들고 있으니까. 저쪽에 주워 담을 게 없는 거죠. 못 담는 거죠. 바구니를 비워야 주워 담을 수 있죠. 근데 바구니를 꽉 채워놨으니까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약간 궁금증.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가격보다 싸지죠. 오늘이 제일 싼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싸지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 몇 년 전 가격, 오르기 전 가격.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폭이 대략적으로 이제 30에서 40% 정도. 심한 거는 뭐 이제 5, 60% 떨어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진짜요? 그렇게 보세요?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은 비싸다. 그게 비싸다. 왜? 그 전 가격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가격으로 저기를 보면 안 되고, 시장을 보면 안 되고, 시장의 분위기나 이제 어떤 신호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사야지 자꾸 가격만 보고 있어요.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부동산 그 직원으로 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음마 아파트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6억? 제일 샀을 예, 6억 막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우성 아파트 막 이런 것들도 13억 막 이렇게 가던 게 한 6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진짜 그때는 진짜 제가 텔레마케터 이 부동산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 단지 안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 싼 물건 나왔는데 사세요.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음만데. 네, 음마 뭐 우성 아파트, 뭐 성경 아파트 이런 거, 우선미라고 그러죠. 우선미. 네.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용하게 누군가 이제 좀 그 거래 잘 시키는 부동산에서는 딱 그런 걸 거래를 시키죠.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비싸.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도 비싸.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질 거야. 이 얘기였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으로 자꾸 바라보고 옛날 가격. 자, 이거는 이 아파트는 3억이어야 돼. 절대 안 오죠. 그런 거는. 흐름상 이제 적당하시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이클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걸 사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격을 밑에다 정해놓고 이 가격만 와라.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오죠.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과한 가격인 거죠. 이미 뭐 고점에서 한 50% 이하 뭐 이런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책정해 놓으려면 한 30, 지금 고점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책정해 놓고 기다리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근데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그 가격은 안 올 수 있어요. 소장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네. 정말 우리 온 국민이 최근 5년간 부동산 박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세법도 그렇고 막 이렇게 지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부동산이 20% 30%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둘까요? 그 전에 잡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확신의 차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단순히 했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착각인 게 자, 미분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미분양이 여러분들이 와서 미분양을 샀어요.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딜레마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야 돼요. 없애려면 예. 미분양을. 예. 근데 순차적으로 오면 네가 먼저가 돼요. 항상. 나는 좀 네가 사는 거 보고. 항상 이거예요. 이 딜레마가 이거예요. 제가 팔 때에도 야 이거를 팔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줄 세운 다음에 자 이거 사십시오. 한꺼번에. 그러면 다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순차적으로 한 명씩 죽으라고 설명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다 팔리는 거 보고 살게. 이 부분. 알아요.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싸다는 거 알아. 인정해. 충분히 싸. 나 이 시점 되면 살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먼저. 근데 네가 먼저 해가지고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건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야 사는데 사가지고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좀 있으면 또 던져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미리 이제 판단해서 나는 이제 무릎에서 사야지. 무릎에서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러면 불안하죠. 네. 그리고 매물은 넘쳐 있고 내가 이때 매물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는 게 잘못이었어. 이런 식의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아닌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여러분이 이미 수요의 전제부터 잘못됐는데 주거 기준, 투자 기준으로 이제 투자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수요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하라고 얘기하는 게 사재기하고 진짜 비슷해요. 사재기. 마스크. 예.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그럼 좀 수도권 기준이면 좀 지금은 이제 안 사는 게 낫죠. 안 사고 그냥 버티시든지 그리고 다른 쪽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안전한 코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들을 해서 이제 모아놓는다든지 그런 거 자신 없다. 그럼 그냥 저축하세요. 이럴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항상 이제 투자 격언 중에 떨어질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렵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거를 옛날엔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다.
그럼 이럴 때는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전세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고민할 게 없잖아. 돈이 있으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걸 놔두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든 막 뭔가 굴려야 되고, 이런데 대부분 이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럼 전세 들어갈 때 그냥 대출 받지 말고 내 여윳돈 있는 거 최대한 넣고, 거기다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대출 받고, 그러면 주거할 때 부담도 없고,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시기가 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래서. 그때는 대출도 잘 돼요. 대출도 잘 됩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뭐 주택자금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뭐 막 잘 나와요. 그냥 막 나옵니다. 지금은 엄청 까다로운데.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다 정책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또 정책이 구체적으로 또 나오고 그렇죠. 파리 대책점 좀 뭔가 나오면 네. 그때 또 한번 소장님하고 역시 소장님하고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보따리 듣는 약간 네. 배추도사 무도사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게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